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5일간 열렸던 서울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아덱스는 방위산업 생산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의 선진 업체들과의 기술 교류를 위해 2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전례 없는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운영위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28개국에서 440개 기업이 참여했고 팬데믹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국방장관과 육군공군의 참모총장 등이 한국에 방문하는 등 전 세계 군 관계자와 해외 바이어들도 아덱스에 큰 관심을 나타내면서 역대 최다인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7조 원의 수주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한국의 방산 무기를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국산 최초의 경공격기인 FA-50 전투기가 있습니다.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기관포 등은 물론 합동 정밀직격 폭탄과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등 최대 4.5톤의 무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FA-50은 과거 필리핀에 수출되어 말라위 폭격을 성공시키며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극찬을 받기도 한 기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ADEX를 앞두고 깜짝 탑승해 많은 화제를 모으며 해외 바이어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미국 보잉사와 손잡고 첨단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고 한화시스템은 KF-21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이스라엘의 방산 기업들과 기술 협력을 맺기도 했습니다. 에이사레이다는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기술로 공중과 지상에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어 전투기의 두뇌로 여겨지고 있으며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할 당시 필수적인 기술로 여겨져 미국으로부터 기술 도입을 시도했지만 미국이 거부하면서 독자 개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에이사레이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주 한화시스템 연구소장은 모두가 어렵다고 내다봤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자신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이 국내 방산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한국의 레이더 기술을 눈여겨본 이스라엘 업체들이 파트너십을 요청하면서 업무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영기업인 엘타 시스템은 에이사 레이더의 신호 처리 기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의 안테나와 전원 공급기 그리고 엘타의 신호 처리 기기를 통합하면 에이사 레이더를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내의 또 다른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은 글로벌 방산기업인 노스록 그루먼과 첨단 무인기에 탑재되는 항전 장비 성능 개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노스록 그루먼은 공중 전장 관리 및 지휘 통제 등의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회사로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 무인 정찰기에 탑재되는 항전 장비를 공동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번 아덱스를 통해 많은 국내 기업들이 세계의 군사 관계자 및 업체들의 관심을 받으며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집트의 모르시 방산물자부 장관도 아덱스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해 직접 한화디펜스와 현대위아의 생산 공장에서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지켜보며 두 회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올라가자 조용히 이를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우 1967년 일명 무기수출 3원칙을 정하며 사실상 무기수출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의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유엔 결의에 의하여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된 국가의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국제분쟁의 당사국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2014년 4월 1일 3원칙을 대폭 수정해 사실상 무기 수출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문제는 무기 수출 3원칙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이나 방위 장비에 국제 공동개발이나 해외 수출의 실적이 제로였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6년 호주의 잠수함을 수출하려 계획을 세웠고 당시 토니 에벗 호주 전 총리가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고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일본산 수송기 C2를 구입하는 척 찔러보다가 얼씨구나 하고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일본의 방위장비청 간부에게 C2 수송기는 포장되지 않은 활주로에서는 이착륙이 불가능한 점이 마음에 걸린다며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해상 초계기인 P1과 방공 레이더 FPS-3도 경쟁국가에 밀려 해외 수출이 무산되었고 이외에도 다양한 군사 장비들이 수출 물망에는 오르지만 결국 수출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의 방산 무기들은 수출을 상정하고 장비를 개발하지 않았다면서 일본의 강점이던 기술력은 어느새 갈라파고스화되어 강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사토에이고 다쿠쇼대 국제학부 교수는 방위장비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일본 제조업의 실패와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말하며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상대방 국가가 원하는 것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자위대의 무기들은 그 성능은 둘째치고 단가가 엄청 높은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일본이 1989년 개발 완료해 지금까지 쓰고 있는 제식 소총 89식 소총은 다른 나라의 웬만한 소총 가격의 8배이며 또 다른 일본 자위대의 소총인 64알 소총은 충격적이게도 내구도와 안정성을 위해 총을 테이프로 돌돌 감으라는 내용이 정식 매뉴얼에 나와 있고 다른 총과는 호환이 되지 않는 7.62mm의 전용탄을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탄피 배출구와 장전 손잡이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 한때 세계 최악의 소총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62식 기관총은 한국에서는 400만 원이면 만들 수 있는 것을 일본에서는 무려 2천만 원 이상을 주고 만들어야 하는데 일본 자위대의 무기들은 죄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데다가 가격까지 비싸게 받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정경유착과 뻥스펙, 최악의 가성비가 합쳐져 최악의 쓰레기 수준으로 무기가 제작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호주의 잠수함 도입 시에도 일본 정부만 뻣뻣하게 굴며 호주 측의 제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호주 정부가 원하는 바를 들어줬던 독일, 프랑스에 밀렸던 것입니다. 즉 일본 정부도 군수산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최근 사실상 ICBM 개발에 성공하고 SLBM 기술까지 확보하는 등 군사력을 팽창시키자 일본인들은 부러우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일본인들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스텔스기를 자체 생산해서 이제는 해외 수출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너무도 건방지지만 소총 하나 수출하지 못하는 우리 일본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한국이 갑자기 우주 산업대국으로 피치를 올리고 있어.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도 밀리는 우주 거지 국가였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일본이 도와주지 않으니 이번엔 러시아의 기술을 훔친 걸까? 역시 도둑질의 민족. 한국의 군비 증강이 두려울 정도야? 왜 이런 건 군국주의라고 비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러시아나 미국이나 한국의 군비 증강을 멈춰야 한다. 결국 한국의 미사일이 일본을 향할 거야. 이제 북유럽의 표준 자주포는 K9으로 도배됐어. 구글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찾아봐. 발사 속도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일본의 99식은 10초에 한 발이지만 K9은 일반적으로 6초에 한 발. 버스트 모드에서는 3초에 한 발을 쏠 수 있어. 미국에서 슬라람 사격을 실시하는 K1 전차에 미국 병사가 경악하는 동영상이야. 일본에서는 10식으로 이제서야 가능하게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40년 전에 실효화된 기술이다. 이 영상의 댓글은 개판이 되겠구나? 확신한다. K1은 에이브람스 만든 회사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성능 자체는 정말 좋아. 이걸 보고 한국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걸 깨달았어. 인터넷에서는 한국의 K1 전차가 장애물도 극복 못하는 빌어먹을 전차 취급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니 잘 모르겠네. 일본은 무기 수출을 산업으로 여기고 있지 않으니까 한국과의 비교는 의미 없어. 한국은 독일이나 러시아랑 비교해야지.
그런데 이 박람회는 백기기 박람회 같구나. 한국은 뭐든지 남의 나라 기술을 훔쳐다가 자신들이 만든 것 마냥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정말 맞는 말이야. 한국은 도둑 국가지. 삼성은 도시바에 반도체 하청을 하면서 기술을 훔쳤고, 일본 가전 메이커의 사원을 고용해서 일본 가전 메이커를 패퇴시켰다. 포스코는 신일 본제철의 아낌없는 기술 지원으로 창업 시부터 신일 본제철과 완전히 동일한 최신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추후 강판 기술을 훔쳐 은인인 신일본 제철에 큰 손해를 주었어.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정주영 회장이 가와사키 중공회장과 친해지면서 현대사원을 연수생으로 가와사키 중공업에 잠입시킨 뒤 특수공구나 도면 등 온갖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이때 훔쳐간 물건이 컨테이너로 2대가 가득 찰 정도였는데 이걸 자랑스럽게 자서전에 기록했지. 한국의 신무기가 너무 강해서 이 나라는 완전히 끝이야. 분명 마지막에는 일본을 치게 되어 있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한국의 악행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으니까 결국엔 일본의 죄를 물으러 올 거야. 일본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해. 그렇게 하면 한국, 북한, 중국에서 단번에 공격받아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가 될걸. 이것은 선제 공격의 개념인데 일본에게는 불가능하다. 너는 북한이 일본의 핵미사일 쏘면 보복을 위해 평양에 폭탄 탑재한 전투기로 돌진해서 산화할 각오가 되어 있냐? 조선전쟁 당시에 한국과 북한은 일본의 허리 수준이었어. 하지만 지금의 한국과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군사력도 일본의 10배는 앞서 있다. 만약 전쟁이 시작되면 24시간 안에 일본은 괴멸이야.